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네모 단추 보일 거예요.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작업 환경을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저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CC2022 버전이고요. 시험장의 경우에는 CC 버전일지라도 최신 버전이 깔려있지는 않을 거예요. 2020 버전, 2019 버전, 약간은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CS6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요 CS 버전과 CC 버전의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버전을 사용하셔도 똑같은 환경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저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수업을 들으실 때 참고하셔서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놓게 되면 CS 버전이든 CC 버전이든 어떤 걸 사용하셔도 똑같은 환경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내가 일일이 작업 환경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제일 끝자락에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어떤 걸 클릭하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대화창이 뜨니까 일단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띄웠고요. 맨 위쪽에 있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클릭하게 되면 옵션들을 다 일일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선 작업을 하실 때에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셔서 컬러 테마를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눈이 많이 부시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설명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출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선을 그리거나 그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배치를 했는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맞춰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색상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색상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잘 보이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주겠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윕스 폭은 1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80이네요. 컬러 모드도 CMYK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용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살짝 넙대대한 용지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악어 캐릭터를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가이드라인을 뽑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눈금자를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를 켜주실 수 있어요. 쇼 룰러스. 가장자리에 눈금자가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눈금자의 숫자들을 질질질 끌어내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거다라고 선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필요한 색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제작할 때 이렇게 정확한 색상들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컬러칩을 뽑아 놓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스와치 패널 보일 겁니다. 따로 문제지에서 사용할 색깔들만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을 줄 텐데요. 이름은 딱히 특별히 줄 필요는 없겠지만 GTQ 시험 보는 동안에만 쓸 거니까 이렇게 임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색깔들을 계속 추가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색깔 값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CMYK를 참고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C는 10, M은 20, Y는 30, K는 10 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색깔을 그대로 주고 OK 하게 되면 색상 값이 추가되는 게 보일 겁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더하기 누르시고요. 색깔 값들 차례차례 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악어를 배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악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렇게 자를 대고 선들을 좀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악어의 코끝은 대략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이고요. 악어의 꼬리 끝이 80에서 90 사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몸통도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좀 유추하셔서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략의 가이드를 뽑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얼굴 부분은 30 정도, 나머지는 몸통 부분이 되겠네요. 대략의 위치를 잡아주셨으면 제일 뒤에 깔려있는 친구부터 원래 먼저 그리는 게 좋기는 해요. 하지만 악어가 주 캐릭터이니까 악어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툴을 사용해서 그릴 텐데요. 펜툴의 경우에는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선이 그려질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곡선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이 핸들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럭지나 방향을 따라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 핸들은 잘라주실 수도 있어서 핸들이 뽑혀나온 중심점을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잘라지기도 해요. 그럼 다시 직선이 되는 거겠죠? 클릭 드래그 곡선, 곡선, 곡선. 더 이상은 곡선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핸들의 중심점 클릭하셔서 잘라서 직선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애초에 곡선 그리는 게 힘드시다면 그냥 클릭 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나중에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펜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제일 끝자락에 앵커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 끝자락을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화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드래그가 아니라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뾰족뾰족 직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악어의 형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펜툴 들으시고요. 악어의 코끝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직선으로 윤곽을 대충 잡을 거고요. 예쁘지 않아도 대충의 윤곽만 잡아주세요. 나중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하나씩 수정 가능하니까요. 그냥 셀렉션의 경우에는 전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일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클릭하셔서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하겠죠. 요만큼만이라고 일부분 수정 될 겁니다. 곡선화 시켜주도록 할까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앵커 포인트 툴 보일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으로 수정 가능하시죠? 클릭 드래그 해서 대략의 윤곽 맞춰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꼬이게 된다면 반대쪽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나머지 선들의 위치 다시 한번 수정하시고요. 색상을 좀 맞춰보도록 할까요? 얘입니다 라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채워주는 색깔 미리 뽑아 놓은 것 중에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만들어진 친구의 위치 크기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너무 정교하게 그리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위치만 맞으면 수정은 가능하니까요. 눈동자를 그리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일립스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채워주는 색상 깜장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눈동자의 크기가 다르면 곤란하니까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왼손 Alt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둥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개체는 순서를 맨 뒤로 빼거나 앞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친구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라고 하는 정렬 가시게 되면 맨 앞으로 가라, 맨 뒤로 가라. 한 단계씩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요 정도는 워낙에 많이 쓰는 아이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맨 뒤로 갔으면 좋겠어요. 샌드 투 백, 컨트롤 시프트, 열려라 네모가로 누르시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뒤로 가기도 하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컨트롤 시프트 열려라 네모가로 커다란 배도 역시 펜툴로 윤곽만 대강 잡아줄게요.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펜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이용하셔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화 되겠죠. 펜툴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연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이라고 보일 겁니다. 펜슬을 이용해서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곡선이 바로 만들어져요. 이 친구는 선의 색깔이 뭡니다 라고 지적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연필을 들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슬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악어의 목에 있는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악어의 갈색 부분 리본 띠의 경우에는 칼질해서 좀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악어 너를 이라고 선택했고요. 나이프 툴 들으셔서 요만큼 지나가도록 목 부분을 쌍둥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슝 하고 지나갈 거고요. 다시 한번 슝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셀렉션 툴 이용해서 여기 목 부분 지나가는 부분만 따로 분리된 게 보일 거예요.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리본은 펜 툴 이용해서 대강의 윤곽을 잡도록 하지요. 클릭해서 시작점 잡을 거고요. 클릭 드래그 곡선입니다. 끝 지점은 여기. 다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지요. 끝 지점은 여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처럼 보이는 리본 하나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색깔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 안쪽에 있는 주름의 경우에는 일립스를 이용하셔서 다시 하나 알트 드래그해서 겹쳐주시면 이렇게 살짝 삐져나간 거 색깔 좀 단 걸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삐져나와서 남은 부분 있죠? 초승달처럼 이 부분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얘랑 쉬프트 쟤랑 선택해서 패스파인더로 분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개체를 선택해서 합체하거나 분리할 때 사용하는 패스파인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윈도우를 꺼내실 수 있어요. 패스파인더 합체를 하겠다, 빼주겠다, 분리해주겠다 라고 하는 기능 많이 쓰니까 패스파인더 나와 있으면 좋겠죠? 하나의 리본을 잘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그대로 반사시켜서 쓰시면 좋겠네요. 반사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구는 로테이션 툴 꾹 누르게 되시면 리플렉트라고 하는 반사 도구가 있고요. 중심점을 그 리본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리본 보 동그라미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릴 거죠.
중심점이 지금 리본 자체에 들어있으니까 Alt 눌러서 그 중심은 여기야 라고 위치를 옮겨주시게 되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원본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눌러서 원래 있던 라인 그대로 있고 하나가 더 생성이 됐습니다. 뒤쪽에 있는 가방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펜 툴 이용하셔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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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컨트롤 시프트 열려라 네모가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가방이 맨 뒤쪽에 배치가 될 거고요. 앞쪽으로 지나가는 이 가방 끈의 경우에는 붓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브러쉬를 꾹 누르고 계시면 블럭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하시게 되면 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을 텐데요. 브러쉬의 두께가 굉장히 커 보이네요. 브러쉬의 두께 값은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방 끈은 이 정도의 두께 값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고 이어주시게 되면 가방 끈이 만들어지는군요. 너무 굵다 싶으시면 컨트롤 Z 하셔서 두께값 조절하시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모자를 만들어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의 경우에 일립스 이용하셔서 모자의 캡을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 모자는 악어를 좀 피해서 그려서 나중에 뒤쪽으로 뺄게요. 크기는 대략 이 정도로 가면 되겠죠. 일립스 모자의 챙을 만들도록 하죠. 이 친구는 아래쪽은 좀 분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아래쪽에는 이 점은 클릭 드래그해서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갔죠. 한 덩어리로 합체를 하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한 덩어리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이 쌍둥하고 잘린 느낌이 드는군요. 선을 이용해서 자르셔도 되겠고요.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덮어버릴게요. 이렇게 덮게 되면 위쪽에 있는 모자 부분 보이시죠? 그 부분만 남겨줄 수가 있겠네요. 셀렉션 툴 요만큼 두 개를요.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세요 라고 마이너스 포인트 하게 되면 모자가 이렇게 맹그러지죠. 모자의 띠 부분도 역시 펜 툴 이용해서 선을 구분해 주실 수도 있고요. 나이프 툴 이용해서 칼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작업하세요. 칼질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선택 도구 얘입니다. 나이프 툴 이용해서 쑥 하고 완전히 지나가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클릭해서 이만큼을 지나갈 거예요. 쭉쭉쭉쭉 요만큼을 지나갈 거예요. 라고 완전히 지나가게 되면 선택했을 때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나이프 툴이 예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펜 툴이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요 친구를 지나가는 선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선을 만들어 주시고 채우는 색은 없앨게요. 펜 툴 꾹 누르셔서 앵커 포인트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면 지나가는 곡선이 만들어지죠. 자, 이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논아줄 거다라고 모든 아이를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시고 디바이드로 나누시게 되면 이렇게 분리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나가는 띠의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군요. 한꺼번에 선택되면 곤란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요 띠만요 라고 선택하셔서 색상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커 보이니까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가이드라인까지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깔끔하게 지워주시게 되면 오브젝트만 남겠네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테니까 파일에 이름 주신 거 그대로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네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가셔서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겁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과 높이 지정된 100에 80짜리 확인하시고요. 컬러 모드 CMYK입니다. 그레이트. 눈금자 단축키 이용해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룰러스 R이라고 치시면 바로 눈금자가 불러와질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 미리 뽑아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그룹으로 관리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드실 거고요. 시험 보는 동안에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름 따위는 필요 없지만 일단 GTQ라고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만들어진 그룹에다가 색깔 스와치를 더하겠습니다. 뿅 찍으셔서 CMYK가 지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색깔이 이렇게 화살표로 변화되는 거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보시게 되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물감, 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시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흑백이기 때문에 K값밖에 없군요. CMYK로 보여다오 라고 구석에 있는 3줄이 누르시게 되면 컬러 모드를 바꾸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색상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했을 때 K100으로만 되어 있다면 CMYK 모드로 바꿔서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색상을 스와치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될 텐데 질질질 끌어서 내가 만든 그 그룹에다가 놓고 싶은데 이렇게 그룹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네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친구들 주변에다가 갖다 놓으셔야 잘 들어갑니다. 뿅 하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색상 값들은 다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리본띠인데요. 이 리본띠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렇게 브러쉬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붓을 들어서 그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되고요. 클릭해서 쭉 길게 그려주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브러쉬라고 하는 옵션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될 텐데 배너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여기에서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그렇다면 브러쉬 패널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책꽂이처럼 보이는 친구 클릭하셔서 어떤 거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클릭하고 창을 일단 띄우세요. 거기에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일단 화살표 그룹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모양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자, 이 친구입니다. 배너 5번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친구의 두께값도 지정이 되어 있죠. 1포인트다 라고 하는 건 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스트로크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게요. 타입 2 누르시고 클릭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지정되어 있는 글꼴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리얼의 볼드라고 크기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타입 2 누르시고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했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캐릭터 글꼴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커 보인다면 크기는 줄이시면 되겠죠? 색깔 값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필컬러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글자는 그 자체가 분리가 되진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확장시켜 주시든지 타입 메뉴에 가셔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확장시켜 주시게 되면 펜으로 직접 그린 것처럼 글자가 하나하나 뽀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요 친구를 칼 들어서 위아래로 분리하도록 할게요.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분리가 됐을 거고요. 그 중에서 요 아이들 하나하나 선택을 하시려면 좀 번거로운데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흐리멍텅해지고 내 글자만 또렷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독립 공간에 오시게 되면 선택이 좀 쉬워집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만이라고 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칼질해서 나눠 놓은 친구들만 선택이 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을 역시 필 컬러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맞춰 주시고요. 그 아이는 방향키 이용하셔서 살짝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른 친구의 방해를 받지 않는 독립 공간에서 탈출하시려면 왼쪽 꼭대기에 있는 화살표로 나가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키보드에 있는 왼쪽 꼭대기 ESC 눌러서 나오셔도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유추하는 게 좋겠죠. 왼쪽에서 10 정도, 오른쪽에서 어느 정도 떨어질 건지 쭉쭉쭉 잡아주세요. 바퀴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들이 겹쳐 있는데요. 따로따로 그리셔서 너그들이라고 몽땅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정렬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붙여주겠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이렇게 위치 조절도 가능합니다. 작업을 하실 때 완벽하게 만든 친구들의 경우에는 선택되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잠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창문을 작업할 때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꾸 이 밑에 있는 차체가 선택이 된다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라고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락 셀렉션 걸어 주시게 되면 얘는 이제 걸리적거리지 않게 될 테니까요. 점들을 추가하거나 빼주시는 것도 가능하죠.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거기에서 딜리트 앵커 포인트라고 해서 점들을 삭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가방의 모서리 부분은 한쪽 부분만 둥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쪽에 굿을 만들어진 친구 일부분만 선택하는 거니까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한 친구만 선택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 하나만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
모서리가 한쪽만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우클릭, 트랜스폼, 리플렉트라고 하면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클릭, 트랜스폼, 리플렉트. 표지판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땅 부분의 경우에도 브러쉬를 사용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선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 그 선에 대해서는 브러쉬라고 메뉴 찾으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 안 보이는군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렇게 미리 보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름으로 정확하게 찾으실 수도 있어요. 워터컬러 스트로크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모르겠다 싶으실 때에는 오른쪽 구석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리스트 뷰로 보시게 되면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워터컬러 스트로크 3번 예로군요. 색깔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스트로크 컬러. 나머지 꾸불텅거리는 글자의 경우에는 타입 언어 패스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타입 언어 패스를 이용하시려면 패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펜툴의 경우에는 직선과 곡선을 오가서 그릴 때 사용하시면 편리한 기능이고요. 이렇게 커버처 툴의 경우에는 무조건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 친구를 이용해서 클릭하게 되면 그냥 곡선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만 보일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이렇게 곡선 만들어졌죠. 그 선에다가 글자를 얹어주시면 되겠네요. 타입 툴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세 번째 줄에 타입 오너 패스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얹어줄 겁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얹어지는군요. 타이핑 할게요. 글자들은 지시되어 있는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이 타임 뉴 로만 볼드. 전체적인 배치가 다 끝났고요. 빠뜨린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꺼내놓은 거니까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라인은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파일 저장합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세이브. 경로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처음에 준비했던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좀 다르네요. 120에 8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줄 거고요. 마지막 문제니까 3이라고 주겠습니다. 윕스 120으로 바뀐 거 확인하시고요. 하이트는 똑같이 80이군요. 컬러 모드는 CMYK입니다. 눈금자를 꺼내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R. 필요한 색상들을 뽑으시면 될 텐데 색상들이 좀 많죠. 오브젝트에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저렇게 따로따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오브젝트를 제작할 때 그때 색깔을 뽑아 놓는 게 좋겠네요. 제일 간단한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할 야자수니까 그 색깔부터 뽑아주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할 거고요.
이름은 안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색깔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기 CMYK 맞춰주세요.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좀 뽑으시는 게 좋겠죠? 요 안에다가 야자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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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을 대강 잡아주시고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이용하셔서 쭉쭉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선택하실 때 이렇게 셀렉션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작업하셔도 되겠지만 이 작업도 워낙 자주 하기 때문에 셀렉션 툴 V, 다이렉트 셀렉션 A라고 하는 그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A.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의 배경으로 패턴 들어가는데요. 엇갈려 보이도록 패턴이 들어가는군요. 패턴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만들어줄 테다. 메이크. 쌓아주는 방법이 그리드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일직선으로 지금 쌓이는 게 보일 텐데요.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쌓일 수 있도록 타일 타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brick by row, brick by column. 느낌은 지금 여기가 brick by row하고 좀 더 비슷한 것 같죠? 사이사이가 너무 가깝다 싶으시게 되면 그 간격도 윕스와 하이트를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간격을 살짝 더 넓게 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배치가 된 걸 확인하시면 패턴의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서 야자수라고 등록해라 라고 했으니 이름을 주면 되겠죠? 야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시면 돼요. 스와치 패널을 보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야자수라고 하는 패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원숭이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죠. 필요한 색상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요. 더하기. 색상을 다 뽑아줬습니다. 펜툴 이용하시거나 브러쉬, 도형들을 이용해서 원숭이 캐릭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리플렉트로 반대 대칭시켜 주실 때는 중심점이 그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울을 세우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킬 거다라고 Alt 클릭하시게 되면 중심점을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를 복사하실 때에는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패스를 오프셋 패스라고 해주시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확장하거나 마이너스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건지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선의 경우에 가장자리를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주겠다라고 스트로크에 보시게 되면 캡을 라운드 캡 씌워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콩 찍어 주시면 끝자락을 동글동글 매끄럽게 다듬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리의 경우에는 같은 굵기로 이렇게 자유롭게 뻗어 있으니까 블러 브러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페인트 브러쉬 꾹 누르고 계시면 블러 브러쉬가 있고요. 브러쉬의 두께 값은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굵어지고 가늘어지고 하는 거 확인되시죠? 블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꼬리 부분도 완성을 시킬게요. 꼬랑지의 색깔은 엉덩이 색깔과 똑같군요.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브러쉬의 굵기 조절하시고요. 나무 부분이 요 반쪽의 경우에는 꼬리의 앞부분을 지나가고 있군요. 나무 조각은 좀 잘라주는 게 좋겠네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칼질할게요. 꼬리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쌍둥 잘라주시면 한 조각, 두 조각 따로 노는 거 보이시죠? 얘는 꼬리의 뒤쪽으로 가는 거고요. 얘는 꼬리 앞부분으로 오는 거니까 순서를 앞쪽으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입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요만큼 덮어져 있는 하얀 부분은 오퍼시티 60짜리인 거군요. 하나를 복사하셔서 칼질을 좀 할게요. 나이프를 들겠습니다. 쌍둥하고 지나가도록 잘라주세요. 쌍둥하고 지나가도록 잘라주십시오. 오퍼시티 값을 6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놓으시면 뒤에 색깔이 이렇게 묻어나 보이는 거죠. 선에 대해서 색상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직선이 아니군요. 점선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게 되면 점선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대시드 라인. 선을 긋는 부분이 대시고요. 쉬는 부분이 갭입니다. 현재는 12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서 길게 지나가는 선은 비슷한데 여기 쉬는 공간을 좀 짧게 쉴 거기 때문에 2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길게 가고 짧게 쉬는 모습 보이시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짧게 선이 그어지니까 짧은 선 이만큼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짧게 이렇게 또 선이 그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네요. 결과물과 비슷한 선의 느낌이 드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까 만들었던 원숭이 캐릭터 얹어주시면 되겠죠? 캐릭터가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놓고 복사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한꺼번에 묶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고요. 제일 앞으로 나와라 단축키 쓸 거고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갖다 얹을게요. 순서를 보아하니 하얀색의 투명막이 제일 앞쪽에 있는 것 같죠? 타입2 이용하셔서 글씨 쓰겠습니다. 글꼴 맞춰줄게요. 위쪽에 있는 캐릭터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거 도둠의 8 맞춰주십시오. 선이 조금 두꺼워 보이네요. 문제에 보니까 선이 0.5포인트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군요. 자, 스트로크의 윕스 0.5라고 바꿔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하나씩 하나씩 수정도 가능합니다. 모두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 하나만요 라고 하게 되면 한 친구만 색깔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그려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들 뽑겠습니다. 색상 값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두 가지 색깔 엮어준 건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은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 흰색과 검정색 보이실 텐데요. 색상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죠. 흰색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색깔은 CMYK로 입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모드를 바꾸셔서 값을 주시면 돼요. 만들어져 있는 색상을 추가하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사이에다가 낑가 주시면 이렇게 추가되는 게 보여요. 같은 간격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때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스에 오프셋 패스 얼마 정도 축소될 건지 마이너스 값을 주시고 선에 대해서는 두께값에 대한 얘기가만 나와 있는데요. 요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본인이 파악하셔서 대쉬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짧게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대쉬를 3 정도로 줄 거고요. 그리고 갭도 한 2 정도, 3 정도 줄 겁니다. 더 이상은 선을 그을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시게 되면 결과물 보시고 느낌이 다르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조금 더 가깝게 2.5라고 해볼게요. 복사하실 때 Alt 드래그 하게 되면 복사가 될 거고요. 요 원숭이 3마리는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꼭꼭꼭 그룹을 묶어주셔야겠네요. 타입2 눌러서 글씨를 쓸게요. 패턴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지게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그 사각형에 대해서 채우는 거 패턴 정의했던 나무 너무 크게 들어간 것 같죠? 그 나무만 스케일로 조절하겠습니다.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줄일까요? 라고 퍼센트를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리뷰로 깜빡깜빡 하시면서 크기 조절되는 거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 친구 개체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패턴만 줄어들어라 라고 옵션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배치가 다 됐고요. 이 친구 출입증 뒤쪽에는 회색으로 하나가 더 덧대어져 있었군요. 이런 친구들 빼먹지 마시고 복사하셔서 적용을 해주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 폴더에다가 파일의 이름 정확히 주신 거 그대로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세 번째 문제도 완성이 됐네요. 여기까지 2022년 10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